안녕하세요. 인생은 실전이다. 박 대표입니다. 여러분, 오늘 썸네일 보고 놀라서 들어오셨나요? 테슬라는 앞으로 몇 년 뒤에 이경 8천조 회사가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 지금 눌러서 들어오신 분 있을 겁니다. 힌트는 이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2021년도 기준의 시가총액 순위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1위가 애플이고 테슬라는 6등에 있고 한 20위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달러로 얘기한다고 하면 2조 3,570억 달러인데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제가 아래에다가 적어놨습니다. 환율을 편하게 우리가 1,000원으로 해버리고요. 그럼 그냥 2,357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1년도 기준 테슬라는 862조 원이었고요. 그럼 862조 원인 이 테슬라가 지금 제가 썸네일에 새겨놨던 이경 8천조 원 회사가 되려면 여기에서부터 30배가 올라가야 됩니다. 와,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야, 애플이 지금 2,357조인데 테슬라가 862조에서 그래 좋아. 애플을 뛰어넘는다고 치자. 그럼 뛰어넘어서 2,300조까지는 내가 이해할 수 있어. 근데 거기에서도 10배가 더 올라서 이경 8천조가 된다? 안 믿기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이경 8천조가 가능한지 제가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 조금 전에 이 화면을 봤죠? 그리고 2001년도부터 계속해서 시가총액 순위는 변화해 왔을 거고 그 변화의 추이, 중심에 누가 있었나요? 노란색으로 오늘의 주인공 애플이 있었습니다. 애플은 제가 생각하는 2000년부터 2020년대까지 20년 동안의 위대한 기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플을 노란색으로 체크했습니다. 여기 연두색으로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익숙하신 IT 기업들이에요. IT 기업의 선두주자는 애플이고 그 외 IT 기업이 2020년에 가까울수록 등장을 하고 숫자가 늘고 상위를 잡기 시작을 하죠. 2011년 전까지와 2011년 이후가 IT 기업이 자리 잡고 있는 게 극명하게 나뉩니다. 왜 나뉠까요? 2011년 전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3차 산업시대에 회사가 시가총액이 오르려면 매출이 오르고 이익을 많이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가총액 100조짜리 회사였어. 그럼 이게 150조가 되려면 지금부터 직원을 더 많이 고용을 하든지 아니면 땅을, 부지를 매입해서 여기 공장을 건설해서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든지 이게 3차 산업 시대에 회사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방법이었습니다. 2011년 이후부터는요. IT 기업들이 나오면서 4차 산업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회사 매출이 오르기 위해 땅을 매입하거나 직원을 더 고용하지 않더라도 회사 매출이 오르고 이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시가총액이 오르려면 2011년까지 이 방법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당시에는 400조였으면 꽁냥꽁냥해서 500조가 되고 600조가 되고 700조가 될 거예요. 정비례해서 내가 이만큼 투자하면 그만큼 정비례해서 시가총액이 오를 겁니다. 하지만 이 이후로는요. 4차 산업이 적용이 되면서 공간이 기하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다 보니까 투입 대비 아웃풋이 정비례가 아니라 제곱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총액도 그전까지 올라왔던 그 성장률하고는 아예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숫자들을 보시면 가파르게 최근으로 올수록 올라가는 것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20년 동안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위대한 기업이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2023년인 지금 2023년을 기준으로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내다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기업은 어디입니까? 테슬라잖아요. 이 테슬라가 과거 애플처럼 성장을 한다면 2030년, 2040년에 시가총액이 얼마까지 올라가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01년도에 애플이 2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기업이었어요. 이 당시에 7빌리언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조 원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딱 5년이 지나서 애플이 20위권 안에 들어옵니다. 불과 5년 전에 7조 원이었던 회사가
20배가 넘게 올랐죠. 164주까지 올랐습니다. 20배가 오른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을까? 국내 주식을 했던 관성에 여러분들이 휩싸여서 해석을 하다 보면 주식 가격은 오르면 또 내리고 또 내리면 또 오르고 이렇게 매몰될 수 있어요. 미국 주식은요, 그 회사의 기업 가치에 수렴합니다. 기업 가치가 계속 올라가면 그 펀더멘털에 맞게끔 시가총액도 올라간다. 그래서 자꾸 거품이라는 논란을 이 숫자만 가지고 계산하시면 절대 안 돼요. 늘 이 방식을 모르시는 분들은 애플이 19위까지 올라서 164조 원이 됐을 때도 벌써 20배나 올랐으니까 애플에 투자하면 위험해 라고 하면서 자꾸 장기 투자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결과는 어떻나요? 또 4년이 지나니까 심지어 164조 원에서 299조, 약 300조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시가총액 1위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죠. 야, 애플 저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그저 핸드폰 하나 가지고 시가총액 전 세계 3위라는 게 말이 되나? 앞으로 중국에서 저가형 핸드폰이 나오고 또 한국의 삼성전자, 일본의 소니 등이 공세를 펼치기 시작하면 애플도 이 거품 다 빠질 거야. 자꾸 이 회사를 하나만 보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핸드폰만 만든다. 좋은 핸드폰을 만든다. 나는 핸드폰을 몇 개를 만들고 매출이 얼마냐. 이렇게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 대단한 회사가 그 이후에 세계 시가총액이 오르고 299조에서 머지않아 10배가 더 오른다는 것들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엑슨모빌이라는 회사가 석유 관련된 회사잖아요. 당시에는 이 석유가 전 세계의 산업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엑슨모빌의 2006년, 2010년에 이 시가총액 순위는요,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 300조인 애플이 엑슨모빌을 넘어설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2011년도에 300조에서 406조로 또 1년 만에 30%가 넘게 오르죠. 그리고 전 세계 1위를 차지합니다. 지금 이렇게 20년간의 그림을 우리가 한눈으로 놓고 보니까 맞아, 그랬었지, 이렇게 우리가 되게 편안하게 보잖아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요, 정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혀지는 사건이었어요. 애플이라는 일개 회사가 전 세계 시가총액 핸드폰 만들어서 이게 가능한가? 아마 머지않아서 다시 거품이 빠질 거야. 그런 퍼드에 애플은 시달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 400조가 앞으로의 10년 뒤 2020년도가 되면 애플의 주가는 저기에서 다시 10배가 오를 거야. 이런 상상을 해야지만 애플의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정말 진정한 애플의 가치를 모르셨던 분들은 이때 애플을 10년 동안 들고 있기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406조에서 2년 만에 50%가 이상 상승해서 632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2013년이 되니까 변화의 시작이 시작되죠. 마이크로소프트야 계속해서 1990년대부터 기라성 같은 회사였고 페이스북이 20위권 안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2013년도에 이때 이 페이스북의 등장을 예민하게 봤던 사람이라면 산업의 변화의 꿈틀거림을 눈치챌 수 있었을 건데요. 이때를 시작으로 2년 뒤에 구글, 아마존까지 합류하게 되죠. 애플은 400조, 600조, 500조, 그리고 2018년이 되어서 1000조 기업이 됩니다. 2018년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1조 달러의 기업으로 애플이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불과 한 7, 8년 전만 해도 1조 달러는커녕 시가총액 1위가 500조도 안 됐었잖아요. 근데 2018년에 1조 달러 기업이 된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는 IT 기업들이 1위부터 6위까지의 5개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2021년 애플,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 4위가 아마존, 테슬라, 페이스북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렇게 해서 7조 원이었던 애플이 지금 2357조 원. 지금만 보면 2357조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20년 전에 애플을 봤을 때 이 7조 원이 2357조가 되려면 300배가 넘는 상승을 거두어야 된다. 근데 이 300배가 넘는 상승을 거두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불과 10년 전에 300조가 지금 또 여기에서 10배가 올랐다. 매년 애플이 성장률이 20%, 30%만 오른다 그러면 애플은 앞으로 30년 뒤에 애플은 얼마가 돼 있을 것이냐. 여기에서 또 10배가 된다 그러면 애플조차도 이경회사가 된다. 그래서 지금 2021년 현재 시점이라고 가정하고요. 애플이 2357조 원이잖아요. 심지어 이때 최고점에서 애플, 아람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도
최고점이 1200조까지 올라갔었고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기업이 1000조를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아? 어떻게 1000조 기업이 탄생할 수 있지? 라고 10년 전에 생각했을 텐데 실제로 1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8개나 되는 기업이 1000조를 훌쩍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를 10년 전, 20년 전에 우리가 위대한 기업을 찾고 예상한 사람이라면 큰 부를 이룰 수 있었겠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우리는 테슬라 투자로 장기 투자했을 때 팔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2배, 3배 더 수익이 난다고 했을 때 투자금이 만약 한 1억 정도라고 치면 한 2억, 3억 되는 거잖아요. 그걸로 팔자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치잖아요. 이 위대한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는 팔자를 고친다. 현재 내 투자금에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뒤에 10배에서 100배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테슬라를 과거 위대했던 애플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테슬라가 애플처럼 10년 뒤, 20년 뒤를 내다봤을 때 위대한 기업으로 시가총액이 인정만 받는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행복한 상상을 하자는 거죠. 심지어 테슬라까지도 안 가고요. 애플만 가지고도 현재 애플이라는 회사의 펀더멘털과 성장률만 대입을 해서 여기에서 매년 최소 20에서 30%만 시가총액이 성장만 해줘도 애플은 10년 뒤에 이경 회사가 돼 있습니다. 이경, 큰 숫자로 보이시나요? 그래봐야 여기에서 10배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 10배 성장하는 게 너무 쉽다는 걸 보여드렸고 20년 전에 7조 원의 회사가 20년 만에 2357조, 약 300배가 올랐습니다. 2001년도에 애플이 순위권 밖에 있었는데 시가총액 1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300조가 됐고요. 테슬라는 이제 막 시가총액 20위권 안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20년 뒤, 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자동차에 국한해서 지금 이 얘기를 듣으신 분들은 그냥 듣기 싫으실 수도 있고 미친 소리로 들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처럼 테슬라라는 기업이 자동차에 국한된 기업이 아니라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OS, 데이터,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그리고 AI 기업, 로봇 기업, 마지막으로 에너지 기업이에요. 이 모든 산업을 다 총망라한 기업이라는 걸 아는 분들이라면 이 테슬라가 여기에서 어디까지 성장할 것들이 이미 예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애플은 가만히만 지켜봐도 10년 뒤에 연 20% 정도 성장을 했을 때 이경이 되어 있을 거예요. 테슬라는 애플을 뛰어넘을 거라는 걸 우리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2031년 한 이경 정도 회사는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이렇게 가볍게 계산을 해서 2001년도에 애플이 7조에서 지금 2357조잖아요. 그러면 테슬라는 862조에서 애플이 20년간 성장한 거를 지켜봤을 때 테슬라는 28경 9385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너무 희망적인 메시지일 수 있으니까 28경까지는 아니고 제가 썸네일에 2경 8000조라고 작성을 한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가 뭔지를 사실 모른다. 우리가 고객 설문조사 하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이런 제품을 만들 건데 여러분이 원하는 제품이 뭡니까? 하면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 근데 내가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손에 쥐어주니까 그때 가서 고객들은 맞아요. 내가 원했던 제품이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도 지금 테슬라가 가는 이 방향성, 앞으로의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했을 때 지금은 나는 자율주행 시대를 바라지 않아. 지금도 편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했을 때는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과거에 밈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에요. 이 글이 올라온 시점이 언제냐면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 올라온 글이고요. 제목이 휴대폰은 적어도 이렇게 바꿔야 한다. 휴대폰이 좀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쓴 커뮤니티 글이고요. 2008년도 하면 여러분이 쓰던 핸드폰 폴더폰이었나요? 그때 시대를 한번 연상하면서 봐보세요. 초슬림화, 두께 7mm 이하의 컴팩트 사이즈로 휴대성이 편리해져야 된다. 카메라는 2000만 화소 이상이 돼야 된다. 보통
130만에서 300만, 그 당시에 130만 정도의 화소였나 봐요. 이게 2천만까지 늘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웬만한 휴대폰 다 1억 화소 넘어가죠. 내장 메모리 700GB 이상, 외장 메모리를 살 필요가 없고 엄청난 초대 용량으로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저장할 수 있고 호환성이 뛰어나다.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 어떤 동영상을 아무리 많이 찍어도 다 담기죠. 액정은 4인치 이상의 와이드 LCD로 되어야 한다. 지금 액정 웬만한 거 큰 거는 7인치 넘어가지 않나요? MP3 파일 말고 WMA 파일도 같이 넣을 수 있게 해야 된다. MP3만 지원해서 WMA 같은 경우는 일일이 변환해야 돼서 불편하다. 지금은 저런 거 변환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PMP 기능 추가. 휴대폰으로 동영상, 영화, 애니도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웃음 나오지 않아요? 전자사전 기능 추가. 그냥 우리 지금 팝하고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다 번역이 되죠. 세계 지도 기능이 있어야 된다. 철도 노선, 비행기 노선 기능이 추가돼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 우습죠? 지상파, 공중파, DMB 전 채널 방송 무료, 내비게이션 기능 탑재. 카카오 내비하고 티맵으로 우리 너무나 편하게 쓰고 있죠. 3D 게임기 기능, 일반 컴퓨터의 인터넷처럼 네이버, 다음, 구글, 야후 등 전 세계 인터넷 홈페이지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인가? 액정에 터치 스크린이 추가되어야 된다. 기타 잡다한 기능, 단위 변환, 계산기, 플래시 기능, 문자 기능, 영상통화 기능, 휴대폰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한다라고 2008년도에 누군가가 앞으로 휴대폰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커뮤니티에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2023년도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이죠. 이 당시에 이 글에 대한 댓글을 한번 볼게요. 맨 위에 왜 노트북에다 핸드폰을 박아 쓰지? 10마리의 새야. 액정 4인치면 그거부터가 휴대폰이라고 부를 수가 없지. 너무 커서. 와, 영화나 만화 그만 보랍니다. 저런 기능이 줄줄이 있으면 가격이 쌀 거라고 생각하냐? 핸드폰은 2008년도에도 고가는 거의 8, 90만 원대 했었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한 8, 90만 원이면 핸드폰 사잖아요. 저 기능이 다 들어가고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죠. 이렇게 욕을 먹습니다. 누가 만들고 누가 사냐? 그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미 휴대폰이 아니잖아. 이거 하려면 몇십 년은 기다려야 한답니다. 공상 영화를 찍어 그냥 캡슐처럼 누르면 차 튀어나오고 집 튀어나오게 만들지. 이런 거 나오기 전에 우린 다 죽는답니다. 4인치면 거의 손바닥보다 크겠네. 이나 들고 다녀라. 와,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너무 유명한 밈이라서 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지금 처음 보신 분들은 진짜 저랬을 수가 있을까? 커뮤니티에 저런 희망사항 쏟고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들고 있잖아요. 그 안에 여기 있는 희망사항들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세상에서는 너무 소소한 희망사항들이죠. 근데 이거를 그 당시에 이게 현실이에요.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 이게 정말 열에 100명 중에 99명이 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바뀌었죠. 지금 우리가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 자율주행으로 바뀔 거고 우리가 화성여행을 하게 될 거고 이 모든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믿지 않으면서 이런 댓글들을 커뮤니티에 달고 테슬람들의 이야기에 대한 조롱들을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달고 있죠. 정말 몇 년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 2008년도에 이런 글이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보고 3D 게임을 한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13년, 14년 정도만 돼도 충분히 저 기능들 다 구현됐었던 것 같거든요. 그럼 불과 5년 전 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테슬라가 하고 있는 오토파일럿을 넘어서서 FSD가 미국에서는 베타를 진행을 하고 있고 아직 한국에서는 베타 서비스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체감이 안 되는 것뿐이지 순식간에 이런 상황들이 올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를 돌이켜보시면 2010년도에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애플이 저거를 구현을 해낼 거라는 거를 누군가는 알았기 때문에 기관과 개인들이 투자를 하면서 7조 원이었던 회사를 299조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그리고 10년 뒤를 내다보면서 저 투자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금 완전한 부를 이뤘을 거고 저거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부를 가져가지 못했을 겁니다. 다음 차례는 누굽니까? 테슬라입니다. 이 테슬라 과연 진짜 애플처럼 테슬라도 위대한 기업인가? 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으면 이제 게임 셋이죠. 그거를 제가 확인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 책 아세요?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아마 저자는 워낙 유명해서 아실 겁니다. 필립 피셔가 쓴 책입니다. 그리고 이 필립 피셔라는 사람은 워렌 버핏이 인정한 두 명의 스승이 있는데 그 스승 중에 한 명이에요. 한 명은 벤저민 그레이엄, 그리고 두 번째는 필립 피셔입니다. 필립 피셔가 지금은 고인인데 이 책을 여러분도 한번 꼭 읽어보길 추천드리고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필립 피셔가 위대한 기업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기업을 찾기 위해 자기 일평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15가지 조건만 갖춘다면 위대한 기업이다 라고 15가지로 정리해 준 게 있어요. 그때 이 15가지를 정리하면서 아마 이랬을 겁니다.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없는 거지. 필립 피셔가 생존해 있을 때는 정말 내가 이런 기업만 찾는다면 정말 위대한 기업으로 20년, 30년 투자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썼을 거예요. 그 15개 포인트 같이 한번 공유 한번 해볼까요? 소름이 끼칠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필립 피셔가 찾고 있는 위대한 기업의 첫 번째 조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향후 몇 년간 매출액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장 잠재력을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고 있는가? 완벽하죠. 향후 몇 년간 제품과 서비스를 떠나서 지금 전기차 시장이 내연기관 차들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연간 7천만 대에서 8천만 대의 신차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 시장에서 전기차의 점유율은 아직도 10%가 안 되고요. 그 점유율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향후 10년 안에, 그리고 2030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내연기관 차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환경 문제로 이제 규제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지금은 1000만 대 수준의 전 세계의 전기차가 생산이 되고 있다면 향후 10년 안에는 8천만 대에서 1억 대까지가 생산량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죠. 이미 전 세계에서 순수 전기차 1위 기업이에요. 두 번째, 최고 경영진은 현재의 매력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제품 생산 라인이 더 이상 확대되기 어려워졌을 때에도 회사의 매출액을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결의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심지어 생산 라인이라는 게 이 생산 라인 하나에서 1000대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테슬라는 이거를 업그레이드 해버리잖아요. 업그레이드 한번 할 때마다 한 라인에서 1000대가 1500대의 생산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회사 매출액을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신제품 뭡니까? 여러 가지 중에 그냥 FSD 하나만 가지고도 이야기가 끝나죠. 1억짜리 차를 팔아서 영업이익률이 10%나 된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을 버는 건데 FSD는 15,000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5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 1,500만 원이 넘어가는 이 FSD를 팔고 영업이익률은 거의 90%에 달합니다. 세 번째,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은 회사 규모를 감안할 때 얼마나 생산적인가. 연구개발 노력, 이번에도 테슬라가 기가 네바다에 4680 배터리 생산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4조를 투입한다 그랬어요. 심지어 미국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회사 1위와 2위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입니다. 그러면 똑똑한 인재들, 그리고 회사에서 투자하는 자금, 이것들이 합쳐졌을 때 이 회사를 연구개발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번째, 평균 수준 이상의 영업 조직을 가지고 있는가. 필립 피셔가 생존해 있던 시대에는요, 상품이 나오면 영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전 세계 그 어떤 회사도 영업자가 없는 회사가 지금까지도 없는데 테슬라가 최초로 딜러들을 다 없애버렸죠. 그리고 사이트에서 고객들이 바로 클릭을 통해서 직접 구매를 합니다. 영업 조직을 아예 없애버렸다. 중간 유통 마진들을 절감할 수가 있는 거죠. 4번도 완벽하게 해결했고, 영업이익률은 충분히 거두고 있는가? 저의 지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을 거고, 한 번 더 상기하고자 지난 영상에서 이 화면 보셨죠? 이게 이 빨간색 곡선이 중요한데 누가 보면요, 이게 매출액인 줄 알겠어요. 매출액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회사는요, 찾기가 어렵습니다. 회사의 오른쪽으로 가는 막대 그래프는요, 테슬라가 한 대를 팔았을 때 버는 평균 단가고요. 평균 단가는 한 대를 만드는데 평균 단가를 계속 낮추는 노력들을 하면서 반대로 영업이익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업이익률이 8%다라고 한다 그러면 1억짜리 차를 팔았을 때 800만 원 버는 거잖아요. 심지어 이게
지난해에는 16%까지 올라갔어요. 1억짜리 팔을 팔면 1,600만 원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차 정도라면 영업이익률이 한 5%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요타라든가 지금 미국의 다른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2%대예요. 심지어 중국의 테슬라를 위협하는 여러 전기차 회사들 있죠. 여기는 영업이익률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16% 영업이익률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해가 가시죠. 여섯 번째, 영업이익률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수직 통폐합하고 있죠. 배터리를 대량 생산하면서 배터리의 생산 단가도 낮추고, 그리고 수직 계열을 하면서 원가를 절감하고, 그리고 심지어 대량 생산, 금융의 경제를 누리면서 원자재를 들여올 때 가격 협상력을 높이고 있죠. 영업 조직도 없죠. 유통 마진이 빠지는 거고, 광고비를 1년에 10원도 안 쓰죠. 그 광고비를 다 아끼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돋보이는 노사 관계를 갖고 있는가? 회사라는 게 노사가 있는 것들이 과거에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노사와 얼마나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냐에 따라서 회사가 출렁출렁하지 않고 앞을 보면서 갈 수 있을 텐데, 심지어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는 노사를 없애버렸죠. 그래서 노사와의 협상도 필요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방향성을 딱 잡고 앞만 보고 돌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필립 피셔가 있었을 때는 이런 회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임원들 간에 훌륭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 외부에서 테슬라를 저격하고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많이 들었지만, 테슬라 내부에 임원진들 간에 어떤 불화가 있어서 사건 사고가 터졌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전혀 없죠. 두터운 기업 경영진을 갖고 있는가? 같은 맥락이고, 원가 분석과 회계 관리 능력은 얼마나 우수한가? 이번에 테슬라의 지난 분기 IR 자료를 저랑도 이야기했었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영상에서 테슬라의 분기별 IR에 대한 분석을 많이 봤을 거예요. 테슬라만큼 IR 자료를 정말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매 분기마다 오픈하는 회사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원가 분석과 회계 관리 능력이 매우 우수한 회사입니다. 해당 업종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별도의 사업 부문을 갖고 있으며, 이는 경쟁업체에 비해 얼마나 뛰어난 기업인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가. 별도의 사업 부문, 테슬라,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 부문인데, 지금 스타링크가 우주에 작은 위성들을 띄워서 극지방 또는 후진국 아니면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좀 더 들여다보면 테슬라 차량이 24시간 100% 자율주행으로 전 세계에서 돌아가려면 인터넷이 끊겨버리게 되면 자율주행이 가능하겠습니까? 1초라도 인터넷이 끊기게 되면 자율주행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주에 스타링크를 깔아서 실시간으로 모든 자율주행이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테슬라를 위한 별도의 사업 부문인 거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담겨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2번, 이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기적인가 아니면 장기적인가? 아마 여러분이 어떤 국내 주식 또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을 때 그 기업의 대표가 올해 우리의 목표를 이야기하는 것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처럼 나는 2030년까지 2천만 대의 차를 1년에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장기적인 플랜을 내놓은 회사는 그동안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늘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여기에 집중된 회사였습니다. 13. 성장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가까운 장래에 증자를 할 계획이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의 주주가 누리는 이익이 상당 부분 희설될 가능성은 없는가? 이거는 뭐냐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증자를 하게 되면 자금은 조달하지만 기존의 주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총 주식이 10주가 있는데 내가 한 주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 회사가 자금 마련을 위해서 90주를 더 발행을 해버려. 그러면 100주가 되잖아요. 나는 한 주인데 10주에서 100주를 갖고 있던 내가 100주가 돼버리면 한 주를 갖고 있는 게 엄청난 피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증자를 할 계획이 있다는 거는 그 투자자로서는 안 좋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테슬라는 2019년 3분기까지는 흑자를 내지 못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좀 걱정되는 회사일 수 있어요. 지금은 테슬라의 순자산만 현재 시점에서 22조가 됩니다. 여기에서 금융부채가 8조예요. 그걸 빼고 나면 순현금은 14조 원이 가지고 있어요.
순현금을 14조 원을 갖고 있는 거죠. 이번에 기가 네바다에 4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순현금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투자하는 거예요. 테슬라는 증자를 하면서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그런 걱정이 있는 회사를 훨씬 더 뛰어넘었다. 이런 문제는 이제 생기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고요. 14. 경영진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투자자들과 자유롭게 대화하지만 내가 잘하고 있을 때는 칭찬받고 싶으니까 막 소통을 열심히 하겠지. 문제가 발생하거나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 기업이 성장을 하지 못하거나 성장이 역행했을 때 입을 꾹 다물어 버리진 않는가. 보통은 다 이러지 않을까요? 잘할 때는 자꾸 내가 잘하는 걸 칭찬받고 싶고 못했을 때는 좀 감추고 싶겠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럴 거예요. 하지만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성격상 절대 감추지 않죠. 심지어 트위터를 통해서 하루에만 10개, 20개, 30개의 트위터들을 올리면서 지금 테슬라와 스페이스가 하고 있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10년 넘게, 10년 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트위터에 일론 머스크 팔로워 수만 1억 2천 명이 넘어갑니다. 사실상 역사적으로 이런 기업을 본 적이 없죠. 15, 마지막 15예요.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최고 경영진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진실하면 트위터를 인수해서 그 트위터를 내가 들여다봤더니 전 세계의 비리가 이 트위터 안에 가득가득한 거예요. 이거를 일론 머스크의 정의로움으로 알리고 싶은 거지. 얼마나 진실하면. 근데 내가 이거를 진실을 알리게 되면 역으로 우리 회사가 공격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회사의 CEO라면 그거를 알면서도 그냥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너무 진실한 최고 경영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 15번을 그냥 오케이 할 만큼 그런 사례들이 입증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까지 1번부터 15번까지 필립 피셔가 찾고 있었던 위대한 기업. 나는 이 15가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위대한 기업으로 인정하고 이 기업에 장기 투자하겠다라는 게 필립 피셔의 이야기였고요. 이 기업을 저는 테슬라가 이분은 지금 생존해 있지 않지만 2020년대에 들어서 15가지를 모든 걸 다 입증해내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의 위대한 기업 애플, 그리고 앞으로의 10년 또는 20년 동안 위대한 기업이 될 테슬라를 비교하면서 과거 애플의 성장 7조가 2357조가 되고 테슬라는 현재 862조지만 지금 테슬라가 추구하는 AI, OS, 자율주행, 에너지, 태양광, 우주산업, 뉴럴링크 등등등이 모두가 다 갖춰지면서 여기에서 애플과 같은 성장을 이루었을 때 28경의 회사가 될지 28경이 안 되더라도 2경 8천조 회사가 될지 행복한 상상하시면서 다음 영상에서도 저는 늘 이런 이야기 가지고 올 테니까요. 장기 투자 10년 동안 하려면 행복한 고민만 해야 우리가 즐겁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저의 취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또 다른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생은 실전이다. 박 대표였습니다.